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저녁 7시쯤 예상하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밤늦게 나올 거다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참석했고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참석했고요.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요 미수 혐의가 성립이 되느냐 하는 것, 또 하나는 과연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 기자가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다 공개했습니다만 검찰은 그것 외에도 또 증거가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오늘 아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또 공개하면서 공방을 펼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어떻게 오늘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네. 상호 간에 적절하게 피해 없이 국가가 균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조절하고. 현안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나요? 좀 찾아보긴 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지금 심의위 때문에. 실행 분할이 어떻게 되세요? 비공개하기로 돼 있어요. 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남부지검의 수사 진행 상황이 이동재 기자가 편지에서 언급한 그대로 진행됐다는 부분을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뭐 녹취록만으로 공모의 증거로 보지 않고 그 이동재 기자가 5번에 걸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쓴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됐다. 이것은 이동재 기자의 어떤 단독 범행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히 한동훈 검사장이 연결돼 있다고 보는 그런 부분. 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이렇게 각계 전문가 15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첨으로 15명 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15명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만장일치로 결론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만장일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건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면은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원래 예상은 한 뭐 6시경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재용 그 부회장의 경우에는 수사 기록 굉장히 방대했거든요. 그것을 뭐 줄여서 한 50쪽 분량으로 줄여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그렇게 방대해 보이지는 않고 쟁점 또한 생각보다는 단순해요. 그래서 일찍 나올 거로 봤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경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투표 과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검찰권 플러스 이 기자는 공포? 이게 이제 강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해악을 고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못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을 이 기자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어떤 그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이철 대표한테. 그렇다면 검찰권이 반드시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철 그 대표가 그걸 느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공모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상대방이 검찰권도 같이 움직이기로 돼 있구나라고 이 기자를 통해서 느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능한가. 그러니까 녹취록만 보면은 사실 거기까지는 안 나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기자가 들려준 이 기자가 모 기자한테 다시 얘기해준 이건 한동훈 검사장 직접 연관은 안 돼 있어요. 이제 간접화법인데 이것만 갖고 충분히 과연 검찰권을 이 기자가 동원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느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사실 이 쟁점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는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사실 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경륜이 있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의 특수성은 한동훈 검사장이 어느 정도 연관돼 있어야지만 또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위원들이 좀 고충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형은택 변호사, 이게 네네.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권고적인 효력만 그렇죠. 예. 있으니까 검찰이 꼭 따라야 될 의무는 없지요. 그렇지만 만장일치로 나오는 경우하고 뭐 투표에서 과반으로 의결한 경우하고 검찰이 느끼는 부담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수사 심의를 그 심의위원들을 누가 선정하느냐? 예. 검찰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대검사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이 수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맡고 싶은 거고 서울지검에 하고 있는데 원래는 수사 검사와 어찌 보면 이제 그 신청인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저도 지금 말씀처럼 쟁점은 뭐 강요 미수냐, 그다음에 공모냐 보지만 사실 강요 미수냐 부분은 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고 보면 결국은 아마 오늘 쟁점은 공모가 인정될 거냐 말 거냐 그 예.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 혼자서 아무리 뭐 얘기한다고 해서 뭐 기자가 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강요 미수가 되느냐 여부하고 공문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저도 뭐 아마 이 녹취록 지금 공개된 거 말고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검찰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자 혼자서 뭐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유 내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뭐 결론은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 예.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도 된다라고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때 뭐 녹취록 또 음성 파일 물론 현장에서 또 들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때 한번 들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그 부분 들어보죠. 신라전에 투입했다는 사건, 사람을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네. 그럼 이건 작주야, 작전주야 이거는. 사실 그랬고 그때 그냥 말씀하신 것도 있고 회사에 한번 올려봤어요. 뭐 이제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면서 약간 쟤네 플레이를 네가 좀 바보같이 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뭐 쟤네 플레이 못해.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그 서면이 이런 거 위주로 가고 뭐 유명인들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지 오래됐잖아.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사실 저희가 요즘 시키는 게 성공률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은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했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박원석 의원, 지금 녹음 파일을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동훈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기자하고 처음 얘기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만나서 얘기한 건지 전화상으로 예. 주고받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전부터 이제 잘 아는 기자고 또 이 사건과 관련돼서도 뭔가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기자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녹취록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만으로 이제 공모 관계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녹취록이 결정적이고 거의 유일무이한 증거라면은 이거 아마 사건 유지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거 가지고 공모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르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그 이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다. 그 또 다른 증거가 뭔지가 사실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이외에 더 설득력 있는 혹은 그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보강하는 그런 증거를 제출한다면
아마도 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혹은 뭐 기소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녹취록만이 유일한 증거라면은 아마 오늘 뭐 결론이 그렇게 쉽게 검찰이 의도한 대로 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유시민 그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침 방송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하고 기획수사 두 가지를 이제 주목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 녹취록에 대한 이제 해석의 프레임을 제공을 한 거죠. 사실은 저 녹취록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반 여론조사로 물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저것만이라면 저걸로 공모를 볼 수 있겠냐라는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저게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검언 유착, 지금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과 KBS나 MBC와의 모종의 이 수사기밀 유출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상당히 사실은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공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아마 유시민 장관이 지지자들이나 이걸 지켜보는 언론들에게 저 녹취록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해석의 프레임을 제공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정태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 좀 정정할 게 있는데, 아까 현 변호사님이 그 심의위원, 수사심의위원들을 검찰총장에 위촉한다는데, 그거는 150명에서 250명 전체, 소위 그 추첨을 해서 구체적으로 선발하기 전에 전체 풀의 위원들을 위촉한다라는 것이고, 오늘 현안 심사를 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들은 그 150명 내지 250명 중에 추첨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검찰총장의 의견이 무슨 수사심의위에 반영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보기에 쉽게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당담 주인 검사도 얘기해야 되고, VIK의 이철 측 변호인도 얘기해야 되고, 이동재 기자 변호인도 얘기해야 되고,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이나 변호인도 얘기해야 되고, 또 대검 형사부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재용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핵심 딱 세 가지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지는 이 기자의 강요 미수가 기소할 내용이냐, 이 문제 하나하고, 소위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공모했느냐, 이 문제 하나하고, 이 사건 전체를 과연 검언 유착의 프레임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권력과 언론이 유착해서 만든 사건으로 봐야 되냐, 이 세 가지에 대한 견해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강요미수권과 관련해서는 견해가 갈리겠습니다만, 이미 법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까지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사건인데, 앞서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나온 재반 정황을 보면,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KBS가 예를 들면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한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수정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한테 힘이 실린다, 뭐 등등의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 무근인 걸로 나와 있고, 기껏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이동재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 아 그건 할만하지, 또는 뭐 그런 거 하다가 하나 걸리면 되지, 이 두 가지 내용이고, 오히려 나 유시민한테 관심 없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일반적인 예우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기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과정들이 일련에 걸어진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프레임으로 볼 것인가가 두 번째 골목 문제와 걸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또 명확치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면 VIK 쪽 그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덜 됐다고 한 말이 빼요. 그래서 본인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VIK 이철 대표 쪽 변호인조차도 자신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주인 검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쪽에서 아직 수사가 덜 됐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유보적인 견해를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경철 의원.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욕심이 좀 과하면 취조를 하게 됩니다. 취재를 안 하고. 그래서 좀 욕심이 나면 이게 기자윤리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면 취재윤리를 저버린 일탈행위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일상적인 검사장으로서의 대화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공직자로서의 약간 윤리를 약간 저버린 그러한 행동의 녹취록이지, 실제로
제가 이리 들어보고 저리 들어보고 뭐 요리조리 뜯어봤습니다만은 한동훈 검사장은 시종일관 관전자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해봐, 던져봐. 뭐 되겠지. 그리고 비평자의 얘기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 전반적으로 다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그 기자와 공모를 하고자 했으면 구체적으로 팁을 계속 떠야죠. 이걸 해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만 봐서는 검언 유착으로 인한 강요를 혐의 사실을 구현하고 이것을 공소유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증거가 있다면 편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철이라는 사람이 징역 12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기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인해서 이철 대표가 굉장히 마음에 자기의 의무감이 없는 일을 할 만큼 강요를 당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언론인과 검사장의 일탈행위는 있었으나 이것을 형사처벌로 몰고 가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제가 갖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우리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내용을 거기에서 듣고 판단하겠죠? 그렇죠. 뭐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이철 VIK 대표 또 뭡니까 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법률 대리인도 있고요. 또 이동재 기자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은 직접 아마 제가 출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입장에서 다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개된 녹취록만 봐갖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모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를 서울중앙지검이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뭐 결정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 당시 이동재 기자가 같은 그 회사의 법조팀끼리 나눈 여러 가지 대화록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과 또 이동재 기자가 나눈 또 뭐 카톡 대화록도 뭐 검찰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또 어떤 대화들이 논의됐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번 사안을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요즘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건건이 부딪히죠.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의 대검찰청 형사부 명의의 의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대검찰청 형사부 명의로 만약에 의견서가 나간다면 그것은 검찰총장이 결재한 것 아니냐. 그러면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지위를 어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또 압박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또 짚어보죠.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검 형사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좀 의문이 좀 드는데요. 검찰총장이 손을 뗄 것을 얼마 전에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검의 관서장은 검찰총장이죠. 최종 결재권자는 결국 검찰총장이고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의견서가 어떤 명목으로도 나갈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저의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시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태근 아직 의견서 제출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예.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듣기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각 주체들한테 자료 요청을 제출을 받을 때 30쪽, 30페이지를 똑같은 글자 포인트로 똑같은 열 맞춰가지고 똑같은 분량, 그러니까 더 강조를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체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예. 지금 제가 여기 판넬에다가 추미애 장관 정말 공부 안 하시나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보면 일단 14조 1항에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본안회의는 그 심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고 14조 2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료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당사자 말고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가 없는 게 대검에서는 제출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검 형사부에서요.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전문가 자료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제출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은 장관이 자기 명령을 위배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갈려져 있는 문제인데 저는 저것도 대정부질에 의해서 저렇게 장관이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이시고 어떻든 추미애 장관이 계속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할 때에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조문들을 확대 해석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충돌되는 여러 가지 법조항이나 운영 규정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자신의 지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에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 안 하시는 모양이다. 이 얘기는 한동훈 검사장 공부 좀 하라고 그래. 뭐 그 얘기 지금 빗대서 아닌데요?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대로. 네. 예. 왜 그러냐면 아마 뭐 그거 규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4조에 저도 봤는데 그 뭐냐면요. 전문가 등 사건 관계인이 아닌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가 등. 머리는 뭐냐면 관계없는 사람,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뭐 대검을 칭하지 않겠죠. 당연히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을 불러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대검이 우리는 법률 전문가니까 여기 가서 의견 진술할래.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보면 이해관계 있고 대검이 어떤 의견서를 내느냐 당연히 뻔하죠. 강요미수 안 된다. 공모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거란 말이죠. 예상되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두 가지 지난번에 했는데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자문단하고 이 심의 둘 다 돼 있었는데 자문단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은 이거에 대한 손 떼라잖아요. 손 떼라는 게 의견서 제출하는 거는 손 떼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왜냐면 의견에서 이거 뭐 수사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형식적으로 이게 의견서를 형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에 제가 보기엔 관여하는 거예요. 이 수사 이거 강요미수 안 된다. 공무원이 성립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수사에 관여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박원석 의원. 대검의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이제 운영규정 14조 2를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 운영규칙에 따르면은 주임검사하고 사건 관계인들만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건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좀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받는 건데 대검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는 또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 내에 굉장히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대검이 그 조항을 끌어다가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고 예. 아마 이제 대검 쪽에서는 검찰 내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히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거를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의견서를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의견서를 받을까? 아마 뭐 장관이 저렇게 국회에서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그 의견서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검 입장이 그 해당 예규 위반이라고 봐요. 저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사심의위 구성을 보면 일단 수사 주체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수사검사가 가장 검찰을 대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 관계인 그래서 피해자, 피의자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요까지만 있다가 이게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사건 관계인 이외의 사람들을 하나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영역인 것 같고 저것을 대검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보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예. 차정규 의견요. 예, 저는 뭐 지금 그 대검에서 의견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부분은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의 무리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이 있어난 모든 사건의 이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지휘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물론 선출된 권력이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이 막대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이래 이 국회 이 뭐 대정부 질문 때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권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검찰에 대한 장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 태행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좀 신중하고 절제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저도 차재현 교수님하고 100% 동의합니다. 네. 지금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면 대정부 질문에서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심의위원장님과 여러 심의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박식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심의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지 대정부 질문에서 또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것은 차 교수님 말씀한 대로 너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과연 민주적 통제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전도사가 되기를 지금 원하는데 자신이 왜 검찰개혁의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너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검찰개혁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정치적 야망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이 좀 궁금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이동재 전 기자 강요 미수 사건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철 전 사장한테 유시민 잡을 거 하나 내놔라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유시민 이사장은 입장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오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사태 와중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죠. 예. 이런 거 가지고 좀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죠. 2월 5일 언론에 뭐가 크게 보도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다. 그리고 2월 6일부터 뭐 이 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동재 기자가 자기네 사회부 쪽 단톡방에 법조팀 사회부 단톡방에 이제 신라젠 관련해서 저를 잡으러 가는 취재를 한다는 걸 올린 게 2월 6일이에요. 2월 13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있었던 그 만남이라는 게 최초의 만남도 아니고 아니죠. 여기서 신라젠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전사가 있었다. 그럼요. 이철 씨를 더 어떻게 법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수단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동재에게 알려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되게 2월 5일 무렵에 아웃소싱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일의 시작이 작년 8월 2일 보도라고 한 게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그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제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레오를 진행을 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어요. 제가 매주 윤석열 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그 하다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증언으로 엮어보자 해서 이철 씨를 데려다가 미결수로 만들어서 추가 기소권 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분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동영상에 나왔어? 신라젠? 거 가서 부산까지 가서 양산까지 가서 축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공짜로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저는 뭐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이게 육식 공룡인지 초식 공룡인지 대충 짐작되잖아요. 지금 육식 공룡, 초식 공룡.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유시민 이사장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들었나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신라젠 사건은 예. 신라젠의 주요 주주들이 자신의 기술들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주식을 먼저 팔아서 예.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고 거기에 유시민 씨가 관련된 사건은 뭐냐면 지금 구속돼 있다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돼 있는 VIK의 이철 대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최하는 강연에 가서 유시민 씨가 강연을 한 것을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예. 주가 조작의 하나의 테마 중에 하나로. 예. 이렇게 해서 신라젠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채널A가 계속 추적을 했다라는 내용들이고 예. 오늘 지금 유시민 씨가 갑자기 방송에 등장해가지고 한 얘기는 검찰에서 나를 잡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것을 검찰총장이 2월 5일 날 확대 수사 지시를 했는데 그 직후부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만난 거 아니냐. 녹취록을 보니까 공룡뼈 같은 흔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추론해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녹취록 전문을 봤습니다만 공모에 대한 내용들은 2월 13일 날 만난 거고 실제로는 닭뼈 비슷해요. 닭뼈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뼈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동재와 그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비하면 사실은 VIK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강연을 했다라는 것은 공룡뼈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자기 스스로도 공룡뼈를 맞추는 것처럼 추론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그러하니까 뭔가 수사심의위원들한테 영향을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아침에 좀 속 보이는 방송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검찰과 언론의 공모 그 부분은 또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수사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이철 전 대표를 압박해서 유시민 이사장 관련 부분을 캐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고 그 혐의가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된 건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검찰과 공모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고. 아니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립니다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구체적으로 이 검찰과 언론이 공모하는 것이 영장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영장 발부 이유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동재 기자가 추가로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강요미수를 했는지 여부의 문제하고 지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그 연관선상에서 공룡뼈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공룡뼈 하나를 봤는데 그게 짜여진 시나리오인 것 같더라라고 아침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현근택 부위원님. 네네. 왜 오늘 했느냐?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는 나가고 싶었다. 불러주면. 당장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아마 수사심의에서 불러줬어야 맞다고 봐요. 이해관계 있죠. 그런데 안 불러주니까 나왔다 이랬잖아요.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는 이게 오늘 얘기 중에 가장 보면 이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측근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 감싸기 아니냐.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상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사팀을 늘리는 거 이런 건 사실은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동훈은 부산에 가 있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를 수사를 할지 말지 수사팀을 늘릴지 말지는 결국은 총장이 결의에만 가는 건데 또 지금 뭐 아무 나온 게 없다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을 보죠. 2월 13일 날 만나고 편지가 2월 14일 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번 갔죠. 그 후에 또 3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충분히 납득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뭐 이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쨌든 윤석열 총장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데도 의견서를 굳이 내겠다 그러고 굳이 또 수사를 지휘하겠다 그러고 그전에도 보면 이걸 뭐
중앙지검에서 하지 말고 고검에라 하라 그러고 왜 자꾸 그냥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말이죠. 저는 본인의 이해관계도 좀 걸려 있다라고 봅니다.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도 현 변호사님의 추측이신 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된 다음에 아주 이상한 것들을 하나 했어요. 검찰 조직 개편 중에 하면서 소위 여의도의 증권금융범죄를 전담하는 조사부를 없애버렸어요. 남부지검에서. 그래서 가장 수사 역량이 필요로 하는 고도의 전문적 수사를 담당해왔던 부서를 왠지 모르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부지검에서 낑낑매고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시민 쭉 관련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역량을 확대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마치 이제 신라진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뭐 금융조사를 없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런 취지로 아니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조직 개편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수사 역량을 보강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추미애 장관이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해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은 지금까지 모든 수사였지만 그걸 어느 정도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검찰이 직접 수사 이런 부분들은 줄이는 게 기본 방향이에요. 검경 수사권.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사는 경찰이 해라.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검찰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걸 마치 뭐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